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문희 네. 어제 공정경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참 경제학적으로 안 쓰는 용어를 이 사람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공정경제라든지 뭐 혁신성장이라든지 이런 말을 잘 쓰구나. 네. 근데 남들은 보면 뭐 미국이 옛날에 2000년 초반에 네. 뭐 IT 거품이 끼었을 때 뭐 닷컴 경제라든지 네,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구체적인 경제의 어떤 주도하는 성격을 딴 명칭은 있지만 경제의 이념이나 가치를 이렇게 경제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부르는 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념이나 가치가 담긴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정권이 경제에 대해서 세 가지 용어를 쓰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주도 성장. 네. 근데 공정경제라는 거는 이거는 경제 용어도 아니죠. 뭐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동안에 특권과 불공정의 역사였으니까 반칙의 역사니까 경제에서도 이걸 공정하게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은 지금 위기가 와서 일본의 무역 보복부터 반도체 보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와서 경제 위기가 와서 기업은 지금 중내산해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경제 잘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용이 뭐 특별한 건 한 것도 없어요. 제가 보면 거꾸로 가는 건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네. 예. 그 국민연금의 국민 재산인 국민연금 갖고 주식 지분 갖고 기업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거죠. 지난번에 왜 대한항공 뭐 한진칼 이쪽에 그 뭐 경영진 조양호 그 뭐 쫓아내고 결국은 뭐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거 한 거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저 순환 출자고리 뭐 그거를 좀 배제하고 또 뭐 생계형 업종을 뭐 특별법을 제정하고 뭐 이런 건데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문한테 뭐 보고를 잘했는가 봐요. 일 잘하는 장관 뭐 3명을 꼽았잖아요. 김상조하고 강경화하고 김현미. 내가 보기에는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서희를 보던 길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시켜도 이거보단 잘할 거거든요. 서희동에 여자가 둘이네요. 네. 강경화는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뭐 일본 무역 보복하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간다잖아요. 네. 김현민 아직도 부동산이 모르고 있고, 나몰라라죠. 뭐. 그러니까 이 김상조라는 사람은 잘한다고 정책실장 데려다 놓고, 뭐 문재인은 며칠 전에 그 공정경제 회의하면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은 잘했다고. 근데 이 공공기관의 그 하도급이나 하청회사 등에게 협력회사 등에게 공정하게 대하라. 뭐 그들 기관이 쓰는 돈이 600조다. 뭐 이 이야기를 문이 지금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의 이 공공기관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는 그거는 말을 안 해도 되는 기본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거기에 뭔 의미를 새삼 부여하는 거는 딴 사람들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정부가 발주하거나 납품하거나 뭐 이런 거는 다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공작 말씀하는 거예요. 저 일본 무역보복 오니까 냉정한 내용이 오게 된다고 기업 총수 모아서 하는 얘기나 저 정부부터 공정경제에 모범을 보여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주말에 아마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정부에 하청 납품하는 사람이 요즘은 뭐 하청 납품할 때 술 사주고 뭐 명절이라고 떡값 주는 거 없는가? 예? 요즘은 그냥 그런 거 없어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다 납품되고 건 안 들이도 예? 그냥 다들 법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근데 기업이 공정걸 경쟁을 하면 좋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쪽은 더 좀 발전시켜야 되고 하지만은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부 주도로 이렇게 끌고 갈 건 아니죠. 사회가 투명해지는 거는 네. 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 전반으로 민간 분야에서 투명해지면 그 다음에 정부하고 관련되는 것도 투명해지죠. 정부 것만 투명하고 민간은 안 투명하고 이렇게는 됩니까? 그렇죠. 이번에 왜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 청문회 때도 봐요. 검찰총장 후보자가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놓고 보니까 자기 후배 윤대진 형 용산 세무서장 하다가 뇌물로 수사받고 해외 도망갔잖아요. 그거 변호사 구해준다고 뛰어다니고
그 사람하고 또 업자 돈 낸 거를 골프장에서 치고 밥 먹고 다 했잖아요. 예? 전관 예우 현직하고 대검 중수부 출신끼리 공정 그게 경제에 어떻게 어긋나는 거를 잡아내야 될 사람이 공정하지 않게 살았는데. 그렇죠. 예. 기업에 있는 그 검찰에 다 관여하는 그런 거부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예? 우리 국세청, 검찰, 국정원 이런 권력기관, 공정거래위 이런 사람부터 기업에 함부로 가는 거 이거 안 하겠다. 예? 저는 좀 물어보고 싶네요. 대통령 아들이 공정하게 정부 공공기관에 취직이 됐는지, 대통령 딸 부부가 해외에 나가면서 경호원을 들고 다니는 게 예? 국민 세금으로 그렇죠. 수십억을 그게 공정한지, 예. 우리들 병원에 입원해서 조사받았을 때 예. 보험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공정하게 좀 공개해 받았는데 그렇죠. 그걸 왜 공정하게 공개하지 않는지. 예. 또 김종숙 씨가 해외에 이렇게 혼자 관광지에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인도에 혼자 혼자 가고 이런 거는 그건 공정한 건지. 정부에 예. 이 대통령 타는 비행기를 타고 간 게 공정한지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옷을 예. 많이 좋은 걸 사 입고 다닌다고 박근혜 수많은 옷이라고 바둑판처럼 사진 넣어가 공개한 거 보셨죠? 네. 지금 김정숙을 옷 입고 다니는 거를 공개하면,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옷을 최순실이가 별로 기지도 안 좋은 걸 그냥 그러면 골방 같은 데서 만들어가 입혔더만요. 진짜 싸게 만들었어요. 험불하게. 저는 굉장히 비싼 줄 알았는데. 그 부티크에서 시켜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그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저 김정숙이 입고 다니는 저 컬러풀하더만요. 네. 아주 브랜드는 좋죠. 브랜드는 뭐 옷걸이가 좀 그 시기에서 그렇지 브랜드는 좋더만요. 근데 저 옷은 다 공정하게 돈을 개인 돈으로 산 것인지, 그렇죠. 안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입고 다니는 옷이라서 청와대 특수 활동비로 산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공정하게 공개하면서 공정 경제를 언급해야 말이 되잖아요. 손혜원 수사 같은 거 제대로 왜 공정하게 안 하는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고소 고발한 게 뭐 104건인가 104건인가 되는데 그 검찰에 수사하는 거 4건밖에 안 되죠. 하나도 안 한다죠. 그런 거는 공정한 건가요? 그 신재민이 정신병동 폐쇄병동 1인실에 감금해놨는데 입원료 수천만 원 나왔을 텐데 2달이니까 그 입원료는 공정하게 누가 냈는지 그런 거를 이야기를 좀 하고 공정을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윗물이 맑으면 기업은 알아서 맑아지게 돼 있고, 기업이 물론 전 잘못한 거 많다고 봐요. 저도 기업에 좀 가보고 있으니까 기업주가 탐욕스러운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돈 빼돌리려고 하고 하는데 그거 잡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법과 원칙에서 집행을 하면 돼요. 한 번 걸리면 징역 10년씩 살리는 거예요. 사면도 없이. 그러면 기업 총수들 알아서 싹 돌아갑니다. 근데 기업체들 검찰총장, 장관, 사회이사, 고문, 직원, 로펌에 다 갖다 놉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윤대진 형 윤우진 그 무혐의 처리됐잖아요. 2년간 해외 도망갔다 온 사람을. 그처럼 기소 자체를 안 나온 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조차도 안 받게 검찰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정경제를 이야기하려면 벤처에 지원해주는 정부의 모태펀드가 있다면 그 돈이 정말로 벤처를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해줘야 될 건데, 지난번에 보면 문재인 사이가 다니던 토리게임저에 그거 사무실 제공해주고 돈 빌려준 그 대표, 그거 뭐 우리들 병원 이상호 밑에서 부사장하고 뭐 이러던 친구가 700 몇십억을 땡겨가. 그렇죠. 그 아무런 경력도 없는데 그 돈을 운영했잖아요. 그 회사가 한국 벤처투자 등으로부터 700 몇십억을 땡기는, 그러고는 거기에 한국 벤처투자 대표를 청와대 지금 비서관으로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경제 담당. 그게 공정한지, 이게 공정 경제인지. 그렇죠. 좀 두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대해서 적폐청산 수사할 때 직권남용이라는 걸 많이 듣었거든요. 직권남용으로 감옥 많이 보냈어요. 근데 지금 정권에 대해서 좀 직권남용 수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은 검찰총장은 직권남용 아닌가요? 직권남용이죠. 저는 뭐 법을 잘 모릅니다만 직권남용으로 다 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리 게임스도 그렇고 뭐 손해원도 그렇고 다 직권남용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왜 같은 잣대로 안 하죠? 이거부터 하는 게 공정경제입니다. 예. YG가 그 2억을 갖다가 유로들을 네. 가방에 들고 왔어요. 네. 그 유럽에 네. 성매매 한다고 따라간 예, 예. 마담과 양현석. 야 YG 예, 예. 예. 아가씨들한테 네. 나눠줬다. 네. 그러면 2억을 저렇게 성매매 대금을 네. 한국 굴지에 네. 이런 엔터테인먼트사가 나눠주는 것이 공정한가? 이걸 수사 안 하는 거는 왜 공정? 그 성매매 대금은 세금 안 내나요? 참 기가 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을 언급해요. 문문에는 전부 공정하게만 보이나 봐요. 예. 그러니까 공정을 자기 집만 집구석만 봐도 불공정이 판을 치는데 지금 청와대 주재로 대통령 참석해서 그런 거 회의할 때가 아니죠. 예? 예. 지금은 일본 보복에 대한 대책 그 잘 세워야 되고 공정 경쟁보다는 더 급한 게 혁신 성장이죠. 어떻게 혁신이라는 거 뭡니까? 자를 거 자르고 아픔을 감수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희생하는 게 혁신이거든요. 그런 경제로 가자는 게 우리가 바른 방향이죠. 네. 그리고 또 혁신 경제라는 것도 경제학 중에 네. 혁신을 했으니까 경제가 유지되지 혁신 안 하면 경제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혁신 경제란 말도 할 필요가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당연한 거니까. 현대 경제학에서는 당연한 예, 거죠. 이노베이션 네.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혁신이라는 예. 게. 그러니까 공정 경쟁이나 이런 걸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기업이나 우리 사회 전체가 1등은 다 잘라버리고 1등이나 꼴찌나 비슷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옛날에 논산훈련소에서 선착순만 하면 제가 꼴찌를 해서 그때만 빠따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이를 악물고 1등을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교관이 또 저를 빠따 또 때리더라고요. 이놈 얍삽하게 동료들을 무시하고 혼자 먼저 왔다고. 찍혔나요?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관. 그러니까 고문관 제가 유명한 고문관 했습니다. 아, 저도 고문관. 네. 군대에서. 원래 충청도가 동작이 좀 느리니까 항상 선착순하면 그게 안 됐어요. 저는 군대에서 네. 뭐 암기상이 많더라고요. 네. 군인의 길이고 뭐 네. 밖에서 뭐 소설이니 뭐 안 그러면 뭐 지식이니 이런 거는 내가 흥미있는 거는 금방 한번 썩 보면 대충은 아는데 네. 군대에 가서는 그게 그렇게 외우기 싫어가 몸이 온몸이 거부합디다. 그렇죠. 외우기 싫죠. 이딴 걸 왜 외우나 네.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이 서울대 다니던 이거 새끼 이거 가짜다. 그렇죠. 이거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고문관은 처음 본다고 잘 못 외운다고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군대에서는 뭐 서울대 다니다 온 사람은 사단에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거의 없죠. 네. 그래갖고 참 저도 고문관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자사고 갖고 이 난리 중에 네. 또 난리를 벌이고 있어요. 네. 이 자사고 네. 그 참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네. 뭐 자사고나 외고나 특목고나 네. 뭐 국제학교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 네. 그냥 차근하게 네. 그냥 이렇게 슬슬 네. 조용히 말라 죽이는 방법도 많을 건데 네. 굳이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죽인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다른 이유가 좀 있지 않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야죠. 예. 네. 그동안에 이게, 예. 뭐 교육감들 좌파 교육감들 그동안에 많이 하고 싶어 했잖아요. 예. 예. 잘하는 사람 끌어내리기. 예. 예? 하고 싶어 해서 못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DJ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수월성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우수한 사람들을 좀 잘 좀 키우자 예.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시작한 건데 어떻게 보면 참 이율배반적이죠.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같은 사람 자사고 폐지 앞장섰지만 자기 두 아들 둘도 외고 다녔잖아요. 예. 그래서 하는 소리가 그러잖아요. 외고 다녀봐서 자사고의 피해를 잘 알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대책을 잘 세울 수 있겠다.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뻔뻔스러운 거죠. 예. 교육에 어떻게 보면 그 차별화라든지 잘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이런 교육이 안 되고 다 같이 끌어내리는 어떻게 보면 문맹 교육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런데 해마다 이 문제를 갖고는 예. 조금씩 시끄러웠는데 올해 유독 예. 이러는 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 지금 이자들이 네. 뭐 다른 경제를 살린다거나 네. 획기적인 정책적인 네. 어떤 변화로 국민들에게 어필하기는 틀렸으니 네.
그야말로 국민들 간에 네. 그 이 패를 지어서 네. 싸우게끔 만드는 네. 국민 이간용. 네. 그런데 국민들 전체를 봤을 때는 자사고나 외고나 특목고나 국제고 간 네. 과학고나 뭐 이런 거 간 사람보다 네. 일반 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낸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걸 두들겨 잡는 부분으로 하면 네.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더 좋아하죠. 속으로 네. 이 카타르시스가 좀 네. 느껴진다.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있죠. 그 좌파의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 중에 하나죠. 예. 우리 뛰어난 걸 못 보니까 우리는 예? 서울대도 없애고 뭐 뛰어난 건 다 좀 없애자는 예. 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저는 뜻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자사고로 일반 학교로 전환하면은 정부에서 학교당 30억이 지원이 된다네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 없어진 학교 42곳이 모두 취소가 되면은 매년 1,300억이 그 학교에 지원돼야 돼요. 국민 세금이 그냥 아까운 세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부자들이고 뭐 좀 그래서 애들 교육을 감당할 각오가 네.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학비를 남들보다 서너 배 많이 내가 그렇죠. 뭐 다니게 하겠다면 놔놓지. 근데 교육 불평등 해소가 원인이라는데 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일반 학교에는 교육 불평등이 없나요? 앞에 한 10명 정도만 10명도 아니 한 대여섯 명 공부하고 네. 나머지 한 28명은 다 자거나 딴이라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도 결국은 네. 그중에 삐까뻔쩍한 학교 갈 네. 놈들만 네. 밀어주고 네. 학생분이 뭐 잘해주고 네. 나머지는 다 그냥 포기해서 뭐 아무데나 삼류 대학이나 기어 들어가고 말거나 이래야지 하고 그게 지금 오늘날 학교의 풍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교육 불평등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말합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정권의 공정경제 있잖아요. 네. 공정경제를 교육에 드러낸 거죠. 예? 지금 귀족학교로 지목되는 게 자사고,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 과학고. 이거를 귀족학교에서 이거 없애버려서 다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이게 공정경제, 공정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책 때문은 저는 강남 부동산이 걱정이 됩니다. 예? 강북이나 지방에 있는 자사고 없어지면은 이제 다 서울 강남으로 오자. 학부모들은 그래 뭐 그냥 너 그냥 학교 그냥 다니던 데 다녀라 하겠습니까? 서울 가자. 서울 가자. 파락군 예? 가자. 예. 짐 싸들고 옛날처럼 뭐 12열차 타고 안 오더라도 오지 않겠어요? 예? 올 겁니다. 그러면 강남 부동산에 또 무슨 또 바람이 불지. 지금 전국 부동산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빌라도 무너지고 지방 부동산 완전히 무너지는데 강남 부동산만 더 이렇게 되면 나는 정부 말 또 부양책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후유증이 교육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교육 불평등의 원인을 적용한 게 정교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교원 평가 제도 네. 도입을 반대하고 그렇죠. 학교별로 네, 또 네. 뭡니까? 평가 시험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자, 예. 이 교원들에 있어서 경쟁력을 유발하지 않으면 교육 현장이 멍든다라는 것은 미국이 지금 뭐 이 학교 공교육이 엉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영화 봐도 네. 사립학교 보내려고 네. 중학교 때부터 아 그럼 미국도 그래요. 애쓰는 거 엄청 네.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영화에도요. 네. 그래서 안 그러면 자식한테 무슨 특기라도 하나 가르쳐서 그걸로 장학금 그렇죠. 받고 보내려고 좀 그렇죠.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은 네. 그래 또 네.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영화에서 숱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한국의 지금 이 교사들, 미국에는 근데 교사들이 한국보다 월급이 훨씬 작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워낙 대우가 안 좋으니까 공교육이 부실화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치더라도 한국에는 교사들이 편하고 좋은 직업 아닙니까? 네. 월급도 좀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교조 있어갖고 평가를 안 네. 받고 평가를 안 받아 보니 실력을 쌓을 필요가 없고 학교 교육은 그냥 대충 뭡니까? 하고, 네. 그냥 이 뭐 저기 에피타이저나 뭐 디저트 정도고 메인 디시는 전부 학원에서 배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들었느냐? 솔직히 말하면 정교조들이 교육 불평등을 만들었어요. 조장하고. 그래서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데가 아니라고 애들이 생각하잖아요. 그 공부는 학원에서 하거나 과에서 한다. 그런 식으로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켜버린 원인 중에 자기들이 원인인데 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사고를 없앤다. 저런 걸 놔둬서 학력 격차가 발생하면 아마 이 정교조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
자기들이 민망해지거나 문제가 될까봐 네. 저럴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다 같이 공부 안 하는 대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자사고 없앤다고 그러면 진행 과정이 좀 공평했느냐, 공정경제 하도 따지니까 공정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기준 마련하고 또 교육감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판정 결과를 공개도 안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하면 자사고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거는 애들 학력으로 네. 판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교육 방침에 순응하느냐, 사회 공헌하느냐, 뭐 자의적으로 점수를 매겨놓고 뚱땅. 그러니까 이 좌파 정부의 특징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이 그 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신은 항상 옳잖아요. 그 옳은 거로 해서는 조그마한 불법이나 이런 거는 건너뛰어도 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네. 그거 참 웃깁니다. 애들을 성적으로 평가해서 네. 자사고나 자율고가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성적이 어느 몇 퍼센트 정도 뛰어나면 네. 그거는 유지시켜줘야지. 네. 그거 말고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애들의 무슨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뭘로 네. 체크합니까? 거기서 뭐 체크할 방법이 뭐 전부 추상적인 이야기고 말장난이지요. 네. 자, 그런데 그 성적 말고 학교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소재가 뭐가 있냐? 좀 참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세계 경제 쥐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옛날 로마 침략받을 때 그 로마한테 하나를 받아냈다고 그래요. 교육만 좀 우리가 하게 해달라. 예. 히브리어로 해서. 예, 교육만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교육, 그 율법학교 예. 그걸 꾸준히 유지하면서 이 맥을 이어왔거든요. 다른 나라 뭐 저 이슬람이나 다른 유럽 뭐 기독교나 이런데 문맹자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중세시대 때 대부분 까마귀 시대죠. 문맹자 예. 까마귀 시대인데 유대인은 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거는 학교를 통한 그 정신교육을 했거든요. 고대 율법학교에서 어떻게 3년 과정이 있는데 1학년을 뭐라고 그러냐면 현자라고 그래요. 현자. 1학년은 현명한 사람. 현자. 2학년은 뭐라고 그러냐면 철학자. 3학년은 뭐라고 그러냐면 학생. 제일 고학년은 그냥 학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사회에 나가서 공헌하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밝지 않다. 그럼 5년 정권이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 100년 대계를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주물릅니까? 그리고 진짜 불평등을 없앤다면 대학 입시를 네. 지금처럼 온갖 복잡한 네. 한 3,800가지인가 된대요. 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들어갈 때처럼 학력고사만 딱 갖고 그렇죠. 성적대로 가는 게 이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공부를 잘하는 게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다가 아니에요. 네. 그건 하나의 부분이 뿐이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를 어떻게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거냐. 이런 부분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이데올로기 속에는 문 정권이 평등, 공정을 지향한다라는 그 다수 네. 어떤 대중들의 어떤 심리 네. 이런 데 불을 질러갖고 지금 내년 총선에 이걸 끌고 가기 위해 올해 집중적으로 지금 자사고나 그렇죠. 특목고 등에 대해서 압박을 하라. 그렇죠. 이게 일종의 전략으로 꾸며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찬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며칠 전에 얘기하대요. 내년 총선 승리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 총선에 이길 수 네. 있을 만한 네. 한마디로 국민의 이렇게 분열이나 예. 이 염장 지르는 일은 네. 뭐든지 할 것 같아요. 뭐든지 해서 총선 승리를 반드시 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나라가 거들난다고 보니까 저는 총선을 이기면 대한민국의 명운이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오히려 말을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만큼 이렇게 그 교육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지금 거꾸로 가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양정철이가 이제 중국에 예? 네. 당교,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교육기관에 네. 또 무슨 이 협정을 맺으러 가요. 네.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진짜 오버하는 거죠. 예. 네. 근데 또 웃기는 거는 한국당이 지난번에 토론회 하자, 네. 경제 토론회 하자니까 네. 문희상이 주도로 네. 경제 토론회를 15, 16인가 뭐 하자. 네. 네. 대신 추경 처리해 주라. 근데
양쪽이 무슨 자기들 쪽에 지지하는 교수니 무슨 전문가를 둘러다가 경제를 토론한다고 답이 날 토론입니까? 아유, 절대 답이 안 나오죠. 서로 지이야기하다 끝날 거 아니겠어요? 서로 어려운 말만 잔뜩 할 거예요. 워낙. 서로 어려운 말만. 그렇죠. 예.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지금 올바로 얘기 못 하잖아요. 못하지요. 네, 다 왜? 이념에 의해서 좌우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경제학자가 지금요, 아무리 토론해도 안 되는 게 기상청보다 못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기상청은 틀려요. 경제학자랑 둘 다. 예, 예. 날 비 온다고 해서 안 오고 장마 온다도 안 오고 경제학자도 틀려요. 하지만 기상청은 비가 오면은 비 오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비가 와도 비 온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끼리 무슨 토론을 작년 해요. 연말에 제가 올해 성장률이 연말 가면 1%대 네. 후반 정도로 끊길 거다 했는데 완전히 환나 미친 소리였겠죠. 근데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뭐 좌든 우든 다 2% 이상은 성장한다고 했는데 네. 저런 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금융위기가 임박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런 말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게 적당히 그냥 출세와 네. 또 정치 줄서기에 동원되는 기술에 불과한데 한국에는 지금 그렇죠. 한국에 석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제대로 된 경제학 서적을 하나 쓴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제가 서점에 없고. 자주 가는데 네. 서점에서 한국 사람이 쓴 경제학 책은 절대 안 봅니다. 그렇죠. 예. 과거에 뭐 변영윤 교수나 뭐 서울대 이런 사람들도 사실 학자로서 뭐 유명하긴 했지만은 자기 반대의 길로 갔죠. 색깔을 반대의 칼라로 길로. 간 거죠. 네, 반대의 길로. 그래서 네. 그 쓸데없는 토론 한번 해주고 네. 그것도 뭐 당과 당이 목숨 걸고 해서 진놈이 그냥 네. 자결하겠다도 아니고 하나만한 네. 국회의장 주최 네. 경제 토론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추경을 통과시켜준다. 이게 말이 되는 아니 추경이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추경이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나경원이가 뭐 하려고 경제학 토론을 하자 했는가. 이 토론은 다 망하고 난 뒤 그렇죠. 문이 어떻게 망가졌나라는 토론을 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전에는 토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이라는 사람도 그 현실에 대한 바닥 민심을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예. 토론하면 서로 말꼬리 잡기는 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양종철이라는 사람도 민주연구원장도 뭐 경제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한다잖아요. 오히려 뭐 차기 선거가 경제가 중요하다고 뭐 경제 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나선다잖아요. 예. 국회에 또 이런 의장 산하에 네. 정책연구소를 만들었더만요. 네, 네. 그 연구소가 또 다 불러 모아가 의장이. 네. 그리고 한국당 김세연이 네. 까지 가서 또 뭔 협약을 양정철이 하고 다들 했더만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 네. 참 한국당 저 사람들도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이걸 토론해 가지고 뭘 승리를 입증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뭐 중요한 정책을 한국 자유한국당이 할 때는 우리 황 소장님한테 와서 좀 한 수 좀 물어보고 하지. 전화라도 한 통화 하지. 내가 보니까 너무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없는 거죠, 전략이. 전술 전략이. 저는 서로 소금 뿌리는 대상입니다. 이쪽에서. 그렇죠. 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